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를 맡은 장한솔이라고 합니다. 전 이번 과목에서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맡았습니다. 생산관리 그리고 성과관리입니다. 오늘은 생산관리에서도 그중 첫 번째인 자재관리, 관리버드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최대한 병행을 할 것이고요. 네, 이 과목의 목적은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들이 한국 회사 생활에 조금 더 편하게 적응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지식들을 최대한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Xin chào các bạn, mình là giảng viên phụ trách hai phần lớn của khoa học này. Một là quản lý sản xuất và hai là quản lý thành tích. Hôm nay chúng ta sẽ bắt đầu với phần đầu tiên là chủ đề về quản lý vật tư của quản lý sản xuất. Trong khóa học này chúng ta rất hy vọng các bạn đang xem video này, những người lao động và những người nhân viên từ nước ngoài có thể thích nghi với công việc tại các công ty Hàn Quốc và với lại nâng cao năng lực làm việc của mình. 네,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특이사항 먼저 봐주시면 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근무하였습니다. 그때는 북부 하남성이라는 곳에 있었고요. 그곳에서 플라스틱 피규어 제조업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부서 경험을 가졌는데요. 해외 영업부, 개발부, 품질부 등에서 일을 하면서 제조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는 베트남 현지 직원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또 때로는 교육을 하면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Mình đã sống và làm việc ở tỉnh Hà Nam, Việt Nam từ năm 2017 đến 2022. Trong khoảng thời gian đó, mình đã làm việc ở một công ty sản xuất chuyên ngành đồ chơi những sản phẩm bằng nhựa. Và mình đã làm việc ở nhiều bộ phận khác nhau như bộ phận kinh doanh, bộ phận phát triển, bộ phận chất lượng. Khi làm việc, mình đã trực tiếp giao tiếp với những nhân viên Việt Nam và thi thoảng giúp họ sắp xếp và xử lý công việc. 그러면 경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저는 대우세계경영연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넥스트 챌린지라는 스타트업 관련된 창업 지원기관에서 프로그램 매니저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드림 인터내셔널이라는 글로벌 피규어 제조업체, 베트남 법인에서 해외 영업부 대리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베트남에 가게 된 계기인 GIBM 과정, 베트남 과정 7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제 학력과 자격에 대해서는 아래 부분으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의 목차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목록 của bài giảng hôm nay nhé. 총 4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자재의 종류와 분류, loại vật tư. 그리고 두 번째는 자재 입출고 프로세스, quá trình nhập xuất vật tư. 그리고 세 번째 자재 관리 요령입니다. 관리 요령, cách quản lý các vật tư. 그리고 네 번째는 자재 관리와 관련된 용어들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từ vựng liên quan. 그래서 이 전체 과목의 주 목적은 여러분들이 제조업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주로 사용이 되는 어휘 그리고 개념들에 대해 익숙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어, 베트남어를 병행해서 수업을 하지만 내용을 그래서 베트남어를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최대한 제가 수업 중에 다루는 그런 개념적인 부분들, 어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라 읽으시면서 같이 숙지해 주시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hoa học này sẽ tập trung vào các từ vựng và khái niệm của ngành công nghiệp sản xuất. Thế các bạn có thể hiểu biết toàn diện về lĩnh vực này, lĩnh vực sản xuất.
Mình sẽ cố gắng tiến hành bài giảng cả hai ngôn ngữ, tiếng Hàn và tiếng Việt. Nên các bạn có thể hiểu được nội dung bằng tiếng Việt, nhưng đồng thời các bạn nên cố gắng để luyện tập nói và thực hành nói những từ vựng bằng tiếng Hàn nhé. 그러면 첫 번째, 자재의 종류와 분류, loại vật tư 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관리에서 첫 번째 과목을 자재, 관리로 잡은 이유는 생산의 기본이 자재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Nền tảng của sản xuất bắt đầu từ vật tư. 생산의 기본은 자재에서부터 라는 슬로건을 잡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제조업 그리고 공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재, 원재료가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자재를 모르면 생산을 한다고 할 수가 없겠죠. 생산의 기본은 자재다. Nền tảng của sản xuất là vật tư. 네, 자재의 분류를 크게 나눠보면 크게는 원자재 그리고 부자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자재, nguyên, 원자재, nguyên vật liệu. 원자재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nguyên liệu cơ bản để sản xuất sản phẩm.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재료의 기능은 제품의 본질적인 구조를 형성한다. 본질적인 구조를 형성합니다. hình thành cấu trúc cốt lõi của sản phẩm.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제품이 있으면 그 골격, 그 근본을 형성하는 게 원자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분야의 제조업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 분야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동차 산업입니다. 오토, ngành 오토, 모터를 생산한다든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산업이 되겠죠. 그 자동차 산업에 들어가는 원자재, 원재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탭, 철강, 그리고 두 번째는 뇽, 알루미늄, 세 번째는 kim loại, 금속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또 다른 원재료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금속, 첨, ngành ô tô, 자동차 산업에서의 원자재입니다. 두 번째는 ngành dệt may, họa quần áo, 의류산업. 저희가 섬유산업이라고 하는 그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원자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섬유, sợi. 두 번째는 vải bông, 면. 세 번째는 lụa, 실크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원재료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섬유, 면, 실크. 이런 단어들도 숙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hàng tiêu dùng, đồ dùng hàng ngày, 생활용품. 저희가 살아가는데 플라스틱 통,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도 다 생활용품이겠죠. 플라스틱 제품들. 이런 것을 생산하는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원자재는 대표적으로 플라스틱, nhựa, 그리고 토이등, 유리, 그리고 실리콘 등이 있습니다. 생활용품, 플라스틱 산업에 사용되는 원재료, 플라스틱, 유리, 실리콘. 네, 그러면 원재료 다음 부자재. 부자재라는 개념은 부에 해당하는 게 후입니다. 후, 도와준다, 호처라는 뜻이죠. 그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보조적으로 사용된다, phụ trợ. vật liệu phụ trợ để sản xuất sản phẩm. 골격을 형성하는 그런 형태를 형성하는 게 아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를 부자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재의 기능은 제품의 기능을 추가하고 그리고 보호하는 역할 또는
외관에 어떤 특색을 추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thêm chức năng bảo vệ ngoại quan. 네, 그러면 저희가 제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자재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접착제가 있죠. 첫 겐징, 본드입니다. 본드. 네, 여기 사진에 보실 수 있는 깨오, 본드가 접착제로 분류가 됩니다. 저희 원료에 따라서 또 다양한 본드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과 같이 윗, 나사, 물럼, 너트, 링업, 볼트와 같은 것들은 부품을 결합시킨다, 부품을 고정시킨다. 첫 고리, 고정제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봉투 또는 라벨 종류들이 있는데요. 펌비, 봉투, 냔, 라벨이 있습니다. 네, 저희 위에 사진 보시는 거는 phim đóng gói, 포장할 때 사용되는 필름이죠. 이런 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제품을 감삼으로써 제품을 보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사진에는 뭐 스티커나 라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댐, 스티커, 로고, 냔. 이런 것들도 제품의 기본적인 골격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제품의 어떠한 보호 기능이라든지 외관이라든지 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보조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는 포장재.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 있습니다. 첫 넘거이. 포장재에서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부자재는 이런 종이들. 그래서 완충용 종이. 그리고 뽁뽁이. 밤밤. 그리고 밑에 있는 퉁까돈, 종이 박스와 같은 것들이 있죠. 저희 포장재는 주로 제품을 보호하고 또 운반하는 데 필요한 부자재입니다. 네, 그럼 다음은 창고의 분류입니다. 로아이커, 창고의 분류. 기업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창고는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자재 창고와 부자재 창고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원자재를 보관하는 nguyên vật liệu, 원자재 창고. 그리고 부자재를 보관하는 nguyên phụ liệu, 부자재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완성도에 따라서도 제품이 완성이 되기 전이다, 완thành phẩm. 그러면 반제품 창고에 들어가겠죠. 반제품 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bảo quản và giữ ở kho bán thành phẩm. 완제품 창고, 제품이 완성이 되었으면 kho thành phẩm, 완제품 창고에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제품이 이제 바이어에게, 고객에게 출고가 되는 장소도 완제품 창고에서 제품이 나가게 되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파트, 자재 입출고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과칭, 입출고, nhập xuất, 자재, vật tư, quá trình nhập xuất vật tư, 자재 입출고 프로세스입니다. 네, 이번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bước đầu tiên để quản lý tồn kho hiệu quả. 자재 입출고 프로세스를 아는 것, hiểu biết, 아는 것은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위한 첫 걸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왼쪽 그림은 정리가 안 된 창고이고 두 번째는 정리가 잘 된 창고이겠죠. 자재 입출고 프로세스가 지켜지지 않은 창고라고 말할 수 있고 지켜진 깨끗한 창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재가 정리가 되고 효율적으로 재고 관리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번 파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재 입출고 프로세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 FIFO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FIFO는 영어에서 왔습니다. 뜻 tiếng Anh là first in, first out. FIFO입니다. FIFO. 한국 회사에서도 FIFO라고 주로 말을 합니다.
한글로는 선입, 선출, nhập trước, xuất trước. 먼저 들어가면 먼저 나간다 라는 뜻이에요. nhập trước thì sử dụng trước. 먼저 들어온 자재를, 먼저 들어온 재료를 먼저 사용한다. 선입, 선출. 가장 기본적인 자재 관리 원칙입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 방향으로 자재가 들어가게 되면, 이 방향으로 자재가 들어가면 가장 먼저 들어간 자재, 그리고 가장 먼저 나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들어간 자재가 가장 먼저 나가도록 하는 이 프로세스가 FIFO입니다. 선입, 선출. 그럼 이 FIFO가 왜 지켜져야 되냐? 그 선입, 선출에 대한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재고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duy trì độ tươi mới. 재고의 신선도를 유지한다. 신선도, 도, tươi mới. 유지한다. duy trì. 유지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FIFO의 원칙이 지켜져야 재고의 낭비가 방지됩니다. 낭비, 낭비. 방지한다, 제한한다, hạn chế. 재고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고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원칙입니다. 네, 이거는 아주 큰 공장에서의 좀 큰 규모가 있는 창고에서는 이런 식의 FIFO 랙이라는 걸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랙은 자 혹은 깨. 이거는 영어로 랙. FIFO 랙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관리 대장입니다. 자재 입출고 프로세스를 기록하는 어떠한 문서, 종이를 말하는 거죠. bảng, 대장입니다. 대장. 종이, bảng quản lý nhập xuất khô, 관리 대장. 자재를 관리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 대장이 쓰이고 관리가 되는지. 먼저 사진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생겼을 수도 있고, 또는 회사에서 ERP 시스템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전산에 폼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왼쪽 사진은 직접 손으로 기입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엑셀 파일로 기록을 하는 뭐 viettai 혹은 파일 엑셀.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업에서 ERP 시스템으로 자재 입출고 프로세스를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 예시 사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입출고를 관리하는데 대장에는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các thông tin trên bảng quản lý nhập xuất khô, 필수 데이터, cần thiết. cần thiết sẽ có những thông tin gì? 입출고 관리 대장 필수 데이터, 오른쪽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작성자가 들어가야겠죠.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지, ai phụ trách, ai đảm nhận. người ghi, 작성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nhà cung cấp, 그 자재의 업체가 어디인지. 납품처, 납품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ngày nhập và ngày xuất, 입고 날짜, 출고 날짜는 언제인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tên hàng hoặc mã sản phẩm, 품목, 제품 코드, 제품의 이름 혹은 제품 코드가 무엇인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량, số lượng. 그리고 특이사항, 비고, 기주까지 필수적으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이런 대장을 왜 관리를 해야 되냐? 필요성을 한번 강조드리면, 생산 현장에서 기록을 하고 문서화하는 것, dữ liệu hóa, tài liệu hóa, 기록하고 문서화하는 것은 생산 현장에서 기본입니다. cơ bản tại hiện trường sản xuất.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track, theo dõi, 트랙이 불가능해요. 트랙이 가능하다, có thể theo dõi, 트랙이 가능해야지만 제가 업무를 보고 그 다음 사람이 업무를 보고
그 다음 교대 했을 때 업무를 봤을 때에도 이 자재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가 띄업도 계속 이어질 수 있고 트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록하고 문서화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은 세 번째 파트 자재 관리 요령입니다. 자재 관리의 요령, cách, 방법이죠. cách, 요령, 관리, các vật tư, 자재 관리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의 구분, phân loại, khu vực. phân loại, 구분한다, khu vực, 구역을 어떤 식으로 자재를 관리할 때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는지 이것 또한 다양한 그런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래와 같이 있겠습니다. phân loại khu vực theo những gì? 관리 구분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는 자재 종류별로 구분을 하는 경우 loại vật tư, theo loại vật tư. 두 번째로는 theo nhiệt độ và độ ẩm,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경우. 자재가 적정 온도, 적정 습도끼리 보관을 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tần suất sử dụng, cao hoặc thấp. 그런 사용 빈도수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자재가 혹은 화학물질이다, 화chất, 화학물질이다 라고 했을 때는 또 별도로 보관을 해야겠죠.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재 종류별 구분입니다. loại, 종류별, 자재 종류별 구분이다. 저희 첫 번째 파트에서 배웠던 원자재, 부자재에 따라서 창고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원자재 창고, kho nguyên vật liệu. 부자재 창고, kho nguyên phụ liệu. 그렇죠. 두 번째로는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자재를 구분할 수도 있겠죠. 온도, nhiệt độ. 습도, độ ẩm.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만 하는 자재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식품이 있겠죠. thực phẩm như thịt và sữa, thịt, 육류, sữa, 유제품. 육류나 유제품 같은 thực phẩm, 식품들은 온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상하죠. 미함.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적정 온도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품 외에도 고무나 플라스틱 같은 자재, cao-su hoặc nhựa. 고무와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온도가 적정 온도에서 벗어나면 탄성이 낮아져요. 탄성은 고무와 플라스틱의 성능, 그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mất chức năng. 그리고 접착제, keo, 본드, 접착제 같은 경우에도 적정 온도에 보관이 되지 않으면 접착력이 저하됩니다. 접착력이 저하된다. 기능을 잃는다. mất chức năng. 식품, 고무, 플라스틱, 접착제 이런 대표적으로 온도에 따라서 보관을 해줘야 되는 온도에 nhạy cảm, 민감한 자재들입니다. 그리고 습도에 따라서 구분을 해줘야 되는 자재들도 대표적으로 알아보면 먼저 나무에서 나온 자재들이에요. 나무에서 나온 từ, cây, 목재, gỗ, 그리고 종이. 목재나 종이 같은 자재도 적정 습도가 있죠. 너무 습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bị mốc, 곰팡이가 쉽게 쓸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목재나 종이 자재는 폐기해야 되는 거죠. 사용할 수 없어요. không sử dụng nữa. 낭비, 낭비입니다. 큰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무에서 온 자재들 외에도 나사, 볼트, 너트 같은 금속, kim loại, 금속 자재들도 적정 습도가 아니라 벗어나게 되면 bị gì xét, 녹이 쓸어버려요. 녹도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가 되어서 이렇게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온도, 적정 온도 참고 또 습도 또 체크해 가면서 자재를 관리해 주는 것, 자재를 구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용 빈도수에 따른 구분인데요. 빈도수, 等缩시죠, 等缩. 빈도수가 높다, 高, 높다, 高, 낮다, 高. 빈도수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자재를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왼쪽 사진과 같이 큰 창고가 있다고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여기는 뭐 카툰이 주로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자재가 보관이 함께 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출입구 가까이에는 빈도수가 높은 자재가 있어야 될까요? 낮은 자재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높은. 사용 빈도수가 높다. 等速高. 자주 쓰는 자재가 위치되는 게 유리합니다. 자주 쓰는 자재는 출입구 가까이. khẩu lối ra vào. 출입구에 가까이. gần. 그쵸? 그리고 만약에 그 빈도수가 낮다. 사용 빈도수가 낮다. 가끔 사용한다. 等速thấp. 가끔 쓰는 자재의 경우에는 출입구에서 멀리 위치하는 게 유리하겠죠. 출입구에서 멀리. xa lối ra vào. 자주 쓴다 하면 출입구에 가까이. 가끔 사용한다. 출입구에서 멀리. 이렇게 멀리. 왜 이렇게 두는 게 유리한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만약에 자주 쓰는 자재를 멀리 두게 되면은 왔다 갔다 하는 그 인력 그리고 어떤 장비로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장비가 소모하는 전기 그런 자원이 낭비가 되는 거죠. 인력과 자원이 낭비됩니다. 또한 자주 쓰지 않고 가끔 쓰는데 이런 가운데 위치를 하면은 그것 또한 공간이 낭비되는 개념이에요.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 빈도수에 따라서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력과 자원, nguồn lực 이런 자원들의 낭비를 막는다. 한chế lãng phí를 위해서 이런 개념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건데요. 保管化chất. 화학물질, 化chất. 화학물질은 일반 자재들과 아예 별도의 공간에 밀폐된 공간에 보관을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도가 nguy hiểm rất là cao. 위험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밀폐된 전용 구역, 또 chuyên dụng 또는 캐비넷 riêng, 전용 캐비넷에 보관해야 됩니다. 전용 캐비넷. 화학물질은 전용 캐비넷, 전용 구역에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을 비치할 때에는 MSDS라고 하는 이렇게 빨간 통에 들어가 있는 서류들 또 비치를 하는 게 필수예요. Phải để cùng MSDS, cùng với vật tư hóa chất. MSDS는 영어에서 왔습니다. Material, 자재, Safety, 안전, 데이터 시트, 데이터 종이, bộ tài liệu, an toàn hóa chất.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재고 관리 시스템, hệ thống quản lý vật tư, hệ thống 시스템, 관리 vật tư, 재고 관리. 재고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깊게 가면은 너무 전문적인 범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업이 또 안지 좀 전면적인, 전체적인 분야, 전체적인 깊이에서 이해를 돕고자 크게 두 가지만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개념적인 부분으로 핵심이 뭔지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ERP, 영어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한글로는 Enterprise, 전사적, Resource, 자원, Planning, 계획, 전사적 자원 계획. 어렵죠?
hệ thống lập kế hoạch tài nguyên doanh nghiệp toàn diện. 전사적으로 자원을 계획을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ERP 시스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ERP 시스템에서의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링동태, 통합성, 또한지 전사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통합성, 그리고 링또한지 전사적이다. 전사적이다. 전사, 전체 회사를 생각하는 그런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주안화, 공비역, 띄어주안화, 업무를 표준화한다가 핵심입니다. ERP 시스템에서 통합성, 전사적, 업무 표준화 이 세 가지 단어가 핵심이다라는 개념적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단어로 숙지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건 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 창고 관리 시스템이에요. 창고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WMS에서의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 첫 번째, theo 또는 theo 추적이 가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재고를 추적한다. 재고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몇 개가 남아있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재고를 추적하는 것, 그리고 그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 cập 업데이트하다, thời gian thực, 실시간으로. 그리고 아까 저희 빈도수에서도 한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공간을 최적화하는 공간을 최적화하는 것을 또 목적으로 합니다. 도의우화, 최적화하다, 검산, 공간을. WMS, 재고 추적이 돼야 되고 실시간 업데이트를 하고 공간을 최적화하는 개념에서의 시스템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파트, 뜨북리엔관 관련 용어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번 이 과목 자체가 용어 중심, 개념 중심의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이런 한글 단어들과 또 영어까지 한번 같이 따라 읽으시면서 최대한 많은 단어를 좀 머릿속에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설명해 드리면서 한글과 영어 단어는 2번 혹은 1번씩 따라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첫 번째, 창고에 보관 중인 물건, 재고, 항돈코, 영어로는 inventory, stock. 재고, inventory, stock. 좋습니다. 두 번째, nhà cung cấp, 물건을 제공하는 회사, 공급업체. 영어로는 supplier 혹은 vendor. 다시 공급업체, supplier, vendor. 좋습니다. 그 다음 3번, 4번 영어에서 왔죠. 가격이나 조건에 대한 협상을 하는 것. 영어, 남판이란 뜻이고 negotiation, 네고만 땄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네고라고 하죠. 네고. 네고 가능합니까? 네고 안 돼요? 네고, 영어로는 negotiation, negotiation. 그 다음 가격을 제한한다. bidding. 영어도 똑같이 bidding입니다. đấu thầu, bidding. 그 다음 제품 중 분량의 비율. 저희 재고를 검사하고 재고에 분량이 있는지 그렇게 검사했을 때 나오는 분량 비율. tỷ lệ lỗi, 분량율. 영어로는 defect rate. defect, 분량, rate, 비율이에요. lỗi, tỷ lệ. 다시 분량률, defect rate. 분량률, defect rate. 그 다음 6번째, 창고에 새로운 물건이 들어온다. 7번째, 창고에서 물건이 나간다. nhập và xuất khô. 들어온다. 입고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ncoming. 나간다. xuất khô는 출고한다. 영어로는 outgoing. 다시 입고, incoming, 출고, outgoing. 좋습니다. 그 다음
물건의 목록, danh sách, 한글로 리스트라고 하죠. 영어도 똑같이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리스트. 그 다음 자재 명세서, danh sách, nguyên vật liệu. 어떤 제품에서 자재가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를 적어놓은 리스트가 BOM이라고 해요. 영어에서 왔죠. BOM. 풀어서 보면 Bill of Material, 자재 명세서다. 다시 BOM, Bill of Material, BOM, Bill of Material. 좋습니다. 그 다음 10번째, 최소 주문 수량, số lượng đặt hàng tối thiểu. MOQ라고 하죠. 영어에서 왔죠. MOQ. MOQ bao nhiêu? MOQ 얼마야? 몇 개 주문해야 할 수 있어요? MOQ 얼마예요? 영어로는 Minimum Order Quantity. 최소 주문 수량이에요. 다시 MOQ Minimum Order Quantity. 네, 11번째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 물건을 검사한다, kiểm hàng, kiểm tra, kiểm hàng, 검수. 영어로는 inspection. 검수, inspection. 그 다음 주문을 넣는다, đặt hàng, 발주한다라고 하죠. 발주. order, replacement. 주문을 넣는다, 주문을 둔다라는 뜻이에요. đặt hàng. 다시 발주, order, replacement. 발주, order, replacement. 그 다음 불량품을 돌려보내요. trả lại hàng. 반품한다. 영어로는 return. 불량이 있으면 돌려보내야 되겠죠. 업체로냐 cung cấp 으로. 반품, return. 반품, return. 그 다음 자재의 고유 코드, 고유 번호입니다. 코드. mã vật tư. 자재 코드. 코드는 영어에서 왔죠. material code. 다시 자재 코드, material code. 좋습니다. 그 다음 루트 번호, 중요한 개념이에요. 입국 구분을 위한 번호다. 구분을 위한 번호, 솔로. 로트 번호가 bao nhiêu? 로트 번호가 몇 번이야? số mới. 로트가 언제야? 어제 들어왔는지 혹은 지난주에 들어왔는지 한 달 전에 들어온 재고인지.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로트에서 분량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로트를 통째로 반품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로트 번호, 영어로는 로트 넘버. 로트 번호, 로트 넘버. 그 다음 재고 상태를 점검한다. 뭐 수량, 또 컨디션을 체크한다. 재고 조사라고 합니다. 재고 조사. 스톡 체크. 재고 조사, 스톡 체크. 됐습니다. 그 다음 재고를 효율적으로, hiệu suất, năng suất,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재고 관리. 재고 관리 또는 영어로는 inventory management. 재고 관리. 다시 재고 관리, inventory management. 그 다음 생산 또는 관리하는 일정, 작업을 하는 계획. 일정, 작업 계획이 언제야? 작업 계획. 영어로는 work plan. 계획 làm việc. 다시 한번 작업 계획, work plan. 그렇죠? 그 다음 물건, 자재, 뭐 상품, 모든 물건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 vận chuyển 혹은 vận tải. 운반이라고 합니다. 운반. 영어로는 transportation. 다시 한번 운반, transportation. 운반, transportation. 다음 20번째 마지막 단어입니다. 대량의 물건을 운반하는 데 쓰이는 금속 큰 박스이죠. 컨테이너, 컨테이너. 영어도 그대로 container. 컨테이너, 컨테이너.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번째 파트 관련 용어까지 마쳤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Cảm ơn các bạn. Buổi học hôm nay kết thúc tại đây. Hẹn gặp lại bài giảng tiếp theo nhé. Thank you.